김명철 심리학자의 여행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여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행은 무엇인가를 회피하려는 회피 활동인 동시에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접근 활동이다. 여행은 도피이자 탐색이며 탈출이자 추구이다. 다만 여행 동기 성향이 회피에 가까운지 접근에 가까운지에 따라 우리는 방랑자가 되기도 하고 탐색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나의 여행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여행의 동기는 다양한 직업군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호기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탐색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여정의 마지막 행선지는 바로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에 인턴 근무 중인 김종현 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오늘은 저희 DJ 고수님이 이제 학교 과제 회의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참여를 못해서 이제 1일 대타로 이제 작가 구파리 작가님이 대신 왔습니다. 네, 구파리 작가님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남수 대신 온 구파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김종현 씨 모셨는데, 김종현 씨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종입니다. 현재 부달라에서 너한보 시즌 3의 DJ를 맡고 있는 DJ 드라라고도 불리기도 한 현재 여행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저 텐션이군요. 너무 한번 듣고 너무 저 텐션이라서 했는데 진짜로 저 텐션이구만. 아니, 지금 남수가 없어서 더 심한 것 같아. 네, 남수가 없어서 한 톤씩 올려서 합시다. 오케이, 한 턴씩 올려서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한 ton씩만 좀 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일단 올려는 보죠. 제가 힘을 내볼게요. 열심히 올려보죠. 그러면은 이제 코너 1로 들어가서 이 직업 뭐 하는 직업이에요?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김종현 씨가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이신데 이렇게 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의 꼬드김이었습니다. 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때 그냥 대학교 4학년 1학기 빨리 끝내놓고 휴학계 던져놓고 일단 내 꿈을 찾으러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야, 그럴 거면 학점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다 해가지고 꼬드겨서 학점을 받으면서 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리는 저 하나만 받고 친구는 저기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있죠. 그럼 네. 지금 휴학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고 다만 학교 대신 회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을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노동하고 있죠. 그럼 뭐 학과는 역사관광이죠. 역사관광학과요? 예, 좀 생소하다. 역사 관광이라 그러니. 원래 관광지가 기본적으로 역사가 많아요. 자연경관도 결국은 역사의 하나의 흔적으로 반영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엮어서 하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종현 씨가 예. 이제 인턴에 들어가게 된 과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봐서 뭐 들어갔다든지 아니 뭐 자소서까지 써서 막 실제 회사 입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네. 이게 참 대답하기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없었던 곳이에요. 원래는 호텔 아니면 저기 다른 공장 막 이런 데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말을 해고 학교에서 학생을 이제 직업 체험처럼 보내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 실무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하면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서 제가 거기다 답을 했었고 친구랑 함께 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여행사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다 가가지고 이게 있다 안내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프로그램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따로 교수진이 꾸려져 있어요. 거기 있는 교수님이랑 또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랑도 이야기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면접을 안 봤어요. 음. 자소서는 썼어요. 어, 근데 그거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면목상으로. 면목상 쓴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교수님 입김으로 들어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쁘게 얘기하자면 교수님이 입김으로 들어간 거고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이명팔이에요. 아, 근데 또 발로 뛰는 과정이 예, 있었으니까. 실제로 제가 연결을 해서 들어간 거긴 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었죠. 여기 나올 일도 없었겠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회사 얘기로 좀 들어가서 여행사 직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되게 아마 웬만한 회사랑 조금 다르진 않아요. 음. 일단 들어가서 추우니까 요새는 난로 같은 걸 켜고 아, 되게 청소를 하고 사소한 거부터. 네, 청소를 하고 컴퓨터를 켜고 일단 여기부터는 다 일반 회사랑 똑같거든요. 다 조금 다르다면은 일단은 뭔가 일이 없는 이상은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해요. 거짓말 안 하고. 상품 물론 이제 고객님이 혹시나 다른 거 뭐 새로운 상품이 있는가 살펴보긴 해도 웬만해서 고객님이 먼저 상담하러 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큰 별로 안 해요. 먼 일이 없어요. 그 외에는 만약에 조금 일이 있다면은 이제 예약자 확인 아니면 이제 결제를 해야 될 일이 점차 다가오면 이제 결제를 해달라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는 이제 가시는 여행길에 원래 패키지 여행은 그 전에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조금 한 3-4시간 정도 일찍 가가지고 미팅을 해서 상품 일정을 안내받거든요. 그러한 일정 자체를 조금 안내해드리고 기후나 이런 걸 설명문을 만들어서 안내해드리는 거. 기후, 날씨 같은 날씨요. 거. 그 나라. 음. 그게 기본적인 일이에요. 어, 여기서 이제 추가하자면 이제 항공권, 비행기표 좀 끊어주기. 그 외에는 대부분 뭐 상품 상담이나 아니면 조금 개인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해 드리는 거죠. 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하는 일에는. 그러면 이제 성수기일 때는 그러면 평소에는 하는 일 없을 때는 뭐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수기일 때는 그럼 많이 바쁜가요? 그럼 바쁠 때는 네. 되게 바빠져요. 바쁠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바빠지냐면 결제가 카드로 하시면은 저희는 안 바빠요. 왜냐면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면 되니까. 이제 네. 근데 현금으로 할 때는 바로 직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를 거쳐서 다시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 돈 계산해야 되죠. 네. 그럼 이제 돈 계산되고 예약이 확인 결제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고객님 이제 해외로 가시는 거니까 여권의 영문 이름 그게 이제 상품 예약할 때 필요한데 그거 이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한 팀에 한 7-8명씩 하루 단위로 있거나 아니면 한 하루 자체에 그게 한 20-30명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체크해 봐야 되지. 영문 이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제 영문 이름 그거 다 체크하면은 이제 또 그거 이제 고객님 개인당 뭐 설명문이 어떻게 나갈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일하는 도중에 또 고객님들 오시면은 고객님 오셨을 때 그에 맞춰서 또 상담해 드려야 되죠. 그 상담하는 동시에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아서 상담해 드려야 되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재확인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제 고객님들 이제 출발이 된다 아니면은 이 출발이 아직은 상품 자체가 출발이 안 된다 연락이 오면 그것도 연락 다시 고객님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법 제시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끝나요. 그리고 나 몰라라 전 퇴근하죠. 에라이 모르겠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면은 하는데 웬만해서는 뭔가를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하거나 문의 자체를 그러니까 상품 안에 다른 이제 문의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본사 직원에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본사 직원이 6시면 퇴근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도 답은 안 와. 결국 그래서 그냥 내일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 성수기 때도 퇴근 시간은 지켜지고 있나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엄연히 말하면 판매를 하는 거, 판매를 하고 예약을 대신해주고 판매를 해드려요. 상품 자체를. 그럼 이제 상품 안에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은 또
안쪽 다른 팀들이세요. 근데 이 다른 팀들은 6시면 퇴근을 해버려요. 다 6시에 9시 출근해서 6시면 퇴근해버리는 그 사람들 보고 붙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로 미뤄져요. 그럼 뭐 인턴이지만 하는 일은 실제 직원처럼 그렇게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저 직원이 저밖에 없었어. 아, 직원이 저밖에 없어. 아, 그래요? 저 위에 바로 사장님이세요. 그럼 두 분이서 그냥 예, 지금 저희 두 아, 명에서 이걸 그렇구나.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을 때는 조금 힘들어지죠, 서로. 그러면 여행사에서도 또 직무가 나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큰 여행사에서는 여행사 직무를 OP와 MD로 나누기도 한다던데 OP와 MD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OP는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상품 판매, 각종 예약 그리고 고객 관리는 저희가 하죠. 고객 관리는 저희가 바깥에서 예약을 돕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OP와는 저희가 많이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를 했을 때 이 안에 이제 가격 문의 그리고 또는 혹시나 이제 고객님께서 추가 옵션을 원했을 때 그 추가 옵션 가격 문의 자체를 OP랑 해요. 근데 일단 MD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상품 기획, 마케팅, 마케팅은 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도 MB 쪽에 속한다기보다 OP 쪽에 속해서 마케팅을 조금 도와주러 저희 쪽에 오시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획이랑 실적 및 수익 관리 담당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을 판매 기획을 저희가 할 때도 있어요. 상품 자체 기획을. 근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기획일 뿐이라서 실제 기획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저는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솔직히. 있는 거. 네. 상품 판매하는 사람이 예약도 하고 그리고 고객 관리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예약하는 사람이 상품도 판매하고 또 고객 관리하고 고객 관리하는 사람이 또 상품도 판매하고 예약을 하고 다 섞여 있어요. 기획이랑 마케팅은 좀 섞여 있어도 실적이랑 수익 관리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다르고. 네, 이쪽 둘은 좀 달라요. 다만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이 기획을 좀 하기도 해요. 그렇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실적이랑 수익 관리가 완전히 별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이제 특히 해외여행 상품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직접 해외 출장도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망해요. 그럼 인턴이 안 돼. 인턴이어서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상품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따라갔다간 그냥 같은 여행객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이거는 좀 달라요. 해외 상품을 많이 다룬다고 해가지고 해외 출장에 잦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따로 나눠지고 해외 상품 판매하는 사람은 또 판매하는 사람 나눠지고 기획하는 사람도 기획하는 사람 나눠져요. 네네. 이게 또 별개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거면은 인솔자라고 가이드 말고 공항에서부터 도와줘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솔자라고. 그런 사람의 그런 계열의 사람의 경우는 상품도 판매를 하면서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냥 워크숍 같은 형태로 해외를 갈 수는 있어도 굳이 같이 고객님이랑 함께 가진 않아요. 그럼 그 인솔자 그분도 여행사 직원인 건가요? 예. 같은 여행사 안에 인솔자 가이드, 현지 가이드 해가지고 또 나눠지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인턴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으로 치면. 기간으로 치면 이제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인턴 생활하면서 이 직종에서 종사하면 이거 하나는 정말 좋겠다 싶은 거랑 반대로 이건 정말 힘들겠다 싶은 점 2개가 딱 있다면? 일단 여러분이 모르는 여행 가격을 다 알아요. 그게 좋은 점? 정말 좋아요. 아. 누구는 그러니까 똑같은 옵션이라 해도 인터넷에 나오는 거랑 저희가 보는 거랑 같긴 한데 고객님이 찾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찾는 거랑 좀 달라요. 저희는 운이 좋으면 자석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원래 자석이 없는 상품인데 운이 좋으면 자석이 생겨나기도 해요. 자석이 생겨난다는 비행기 게- 자석. 비행기 자석. 원래 비행기 자석이 없어서 마감이 된 상품인데 문의를 해가지고 운이 좋으면 찾아도 내요. 물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가격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업종에 종사하다가 다른 쪽에 가가지고 제가 상품을 사는 입장이 됐을 때 최소한 그쪽이 최소한 저의 요구는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뭣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알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점. 네. 단점이라면은 고객님의 요청이 되게 애매모호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품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날짜마다 가격이 달라요. 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아니 이 날짜부터 이 날짜 어느 날짜에 출발해도 상관없다. 그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여행지 선택이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고 은퇴한 싶다고? 이제 사람들 어. 은퇴한 사람들이라서 날짜 상관없고 여행지 상관없고 가격은 어느 정도 선. 그냥 가고만 싶다 예.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거는 진짜 막연한데 너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 나가죠. 어디 여행 어. 가보셨나요? 그러면 어. 가보셨던 지역 제외하고 또 찾아보고 그럼 완전 맞춤으로. 이제 점차 맞춰지는 거죠. 어. 그러다가 이제 튕겨버리면 힘들어지죠 또. 그냥 튕겨버린다는 게 그냥 여행 안 가겠다 이렇게 아니요. 하는 거.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 없어지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힘들고 차라리 그냥 안 가겠다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상관없으니까 안 가면 다행이다. 괜히 갔다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 해버리면 또 오히려 저희가 더 난감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가겠다가 마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 중에 뭐 웃지 못할 실수를 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되게 많아요. 인턴이다 아, 보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네, 추려서. 줄여서 딱 하나 그때는 큰 실수로 생각할 뻔한 게 뭐였냐면 여행 출발이 내일 출발하는 고객님의 여권 번호랑 네, 여권 만료일을 원래 좀 적어서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안 적은 거야. 어. 근데 시간은 6시 한 10분인가 15분쯤 됐어요. 이미 직원들 퇴근을 했을 때였어요. 네. 서둘러 전화를 돌렸죠. 전화를 직접 다행히 계셨어요. 다행히 계셔가지고 입력하고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돌아온 답이 굳이 이거는 여기 갈 때 필요 없었어요라고 하는 진짜요? 예. 김 빠지는데. 솔직히 일단 넘겨놓고 다행이라서 그리고 그리고 한 번은 한글 이름이 틀렸어요. 원래 영문 이름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글 이름이 틀렸는데 그 당시에는 초짜라서 그것도 틀리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때도 왜냐면 영문 이름이 당연히 맞으니까 한글 이름도 당연히 맞다는 생각에 넘겼는데 그때도 6시 한 20분 해가지고 전화를 다시 급하게 돌려가지고 한글 이름 틀렸다니까 괜찮다 다음날 아침에 수정하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무마된 게 그때는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죠. 근데 이름 맞추고 이런 게 좀 주된 업무 중에 하나네요. 왜냐면은 여권 정보라기보다는 영문 이름 확인으로 호텔이 예약되고 항공권이 예약되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두 개만 맞으면은 영문 이름이랑 이제 생년월일 이것만 얼추 맞으면 다른 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좀 그건 그냥 금방금방 수정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틀리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좀 까다로운 고객님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인턴 생활 중에서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고객이 있다면 어떤 고객이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사장님이 거기서 영업한 지 꽤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골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아가지고 인상이 다들 깊어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님들은. 왜냐하면은 누구는 이제 부산대 교수님이셔가지고 이제 동창으로 가시는 고객님 뭐 그렇게 모임으로 또 가시는 고객님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분 하나하나씩 다들 뭐랄까 인상이 깊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의 대부분 인상 깊었던 고객님들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었어요. 되게 다 긍정적이고. 다 긍정적이고 다 재밌으셨던 분들이고 다 여행을 다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 갔다 오셨는지 얼마 안 돼 한 2개월 뒤면 다시 가신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죠. 계속 오세요. 잊을만 하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진짜 매니아시네요, 여행을. 여행을 좀 자주 하시죠. 돈 뭐 그렇게 버시는데.
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건데 예, 보통 여행을 가면 뭐 굳이 여행사에 문의를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뭐 혼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 그냥 여행을 가는 거랑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여행을 가는 거랑 혹시 뭐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을 때 장점 같은 게 있나요? 첫 번째 계획을 안 짜도 돼요. 아, 여행사에서 다 짜주니까. 이미 짠 게 있는 거. 두 번째 호텔, 항공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게 진짜 귀찮잖아요. 예, 어. 그런 거 예약하고 예약 이러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가 어차피 다 해드려요. 어, 세 번째 가격이 올라도 안 받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예약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행 갔을 때 항공권을 한번 알아보고 아 그럼 다음에 이때쯤 예약하면 이때쯤 돈이 들어오니까 이때쯤 예약하면 되겠지 하고 예약했을 때 가격 올라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 항공권 좌석 같은 경우 어떻게 파냐면 제 이코노미도 12개인가 등급이 나눠져요. 그렇구나. 제일 밑에 어, 거부터 팔아요. 그런 상황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예약하고 끝나요. 유료 그리고 항공권에서 대부분 가격 올라가는 게 이거 좌석도 있지만 플러스 기름값이 올라가요. 달마다 유지를 하면 상관없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예약했을 때 그 가격 그대로 가요. 올라가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해요. 근데 내가 12월에 갈 걸 9월에 예약했는데 12월 달 유료 할증료가 떨어졌다. 네. 개인적으로 갔을 때 네. 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낸 값 주고 가는 거야. 어. 그런 게 조금 이득이죠. 어, 단점으로는 역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어, 조금 빡빡한 일정은 좀 빡빡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고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시고 제때제때 시각대로 움직인다는 건 조금 계획 짜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좋지만 계획을 그냥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에겐 되게 안 좋죠. 약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예,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냥 돌아다니겠다 나는 안 가겠다 말하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구경거리에 대한 가격은 이미 포함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신다는 거죠. 손해를 좀 그러면 보셔. 굳이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항공권이나 호텔만 끊으셔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죠. 그럼 이제 여행사 직원들만 누릴 수 있는 뭐 복지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직원이지만 그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 뭐 여행사 뭐 상담 비용 이런 게 뭐 할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복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상담했을 때 비용은 안 들어요. 아, 네. 상담할 땐 비용을 근데 이거는 그냥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땐 고객은 절대 돈이 들진 않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글쎄요 복지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안 들어가가지고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 말씀드리면 그냥 언뜻 들은 걸로는 항공기 가격이 뭐 할인이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은 해외 여행을 기획을 짤 때 조금 먼저 가볼 수 있다는 거, 참관해 볼 수 있다는 복지. 그런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보자,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긴 하지만 일단은 가는 거잖아요. 공짜로 가는 거의 대부분 공짜로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그럴 리가 가보진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시간에 회사에 더 일을 해야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인턴이다 보니까 정직원 같은 경우면 가능은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형식은 대부분 교육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고객님들 상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게 좀 일단은 유일하게 기억나고 그 외에는 절세요. 대부분 전화 사장님이나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안 슬퍼. 어, 다음으로 이 코너의 항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로 연봉 문제입니다. 여행사 직원들의 연봉, 기본급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오. 왜냐면은
여행사를 들어갔으면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대놓고 초반에 얘기했어요. 여행사를 꿈꿨을 때 여행사 나중에 후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이 나 여기는 짜다 기본 연봉이 어. 짜다. 근데 네가 연차를 쌓고 고객이 생기고 단골이 생기면 인센티브가 그거를 커버를 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신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기본 급여보다 많아지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 덕분에 더 먹고 살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신데 예. 뭐 인턴이 끝나고 이제 학교도 졸업하면 이제 거기 그 지금 인턴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하실 생각이 아니요. 지금 아니. 제 표정 보면 아시고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여행사의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여행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상품 판매 가이드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여행사랑은 조금 별개였어요. 가이드를 생각했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발하거나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저랑은 안 맞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일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편할 때는 정말 편한데 어려울 때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중간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느낄 때.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턴만 다 채우고 때려칠 겁니다. 학교를 갈 사장님 거예요. 때려치신답니다. 학교를 갈 거예요. 차라리 학교가 더 낫더라고요. 사장님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알고 때려칠 계세요. 거라서. 네. 어차피 사장님도 제 계약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코너 1 여행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알아보는 코너 1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취업 꿀팁을 알려주는 코너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사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공채 같은 게 있어서 따로 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뭐 여행사에서 따로 직접 뭐 공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여행사에 취직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제품 좀 공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말고 지금 일하기 전에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사람 네. 인자 쓰는 거기 네. 사이트였는지 네. 아니면 알바 몬스터 같은 네네. 비슷한 사이트였는지 아무튼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네. 올렸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여행사에서. 근데 그때는 저는 그때 그냥 이제 연습 삼아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였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죠. 수업 도중이었죠. 수업 도중에? 수업 도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 본 전화 보는 거예요. 네. 전화 받았더니만 거기 사람 인자 쓰는 사이트에서 연락 보고 그거 보고 전화한다 이런 생각이 드냐 해가지고 진짜 이런 망했다. 거절하고 네. 바로 어차피 수업 출석 체크는 했으니까 도서 튀어가가지고 일단 사람 지워버리고 했어요. 대부분 그거 생각하면은 여행사에서 채용이 거의 뭐 좀 공고를 내는 것 같아요. 공채보다는 공고를 내서 조금 채용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이제 좀 따로 그런 게- 공고를 내는 거네요. 네, 좀 그렇다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아까 면접은 안 보셨다고 그랬죠. 네, 그 자소서는 쓰시고 네 자소서.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자소서 명목상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그 자소서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느 업무 부서에 배치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이드로 간다고 하면 여행일 좋아한다, 안내하는 걸 좋아한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상품 개발부 혹은 상담부 혹은 예약 이런 데 들어가는데 여행을 좋아요라고 쓰시면은 여러분은 한 80% 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여행을 좋아해봤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상담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거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 좋아요는 일단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관심이 있다. 혹은 이 지역에 대해 혹은 내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유물이나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다.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어, 왜냐하면 상품 개발이나 판매를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를 결국 알아야 돼요. 근현대적인 건물이야 뭐 가가지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결국 그 상품의 일단 절반 이상은 역사적인 문물이 들어가요. 그럼 그 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려주셔야 되고 왜 이거를 봐야 되는지 이게 뭐가 좋은지 결국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공부하다 보면 결국 또 역사가 나와요. 이놈의 역사가 어디 가서 안 빠져요. 절대는 여행 사업을 했을 때 상담이나 특히 개발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유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유적의 멋진 점을 뽐내가지고 이 지역을 구경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낫지 어, 여행을 많이 가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이나 뭐 상품 개발 그런 쪽으로 취직을 하려면 그런 부서로 취직을 하려면 뭐 자격증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게 그러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한국사 자격증은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내 상품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해외 상품을 안내하는데 한국사 자격증은 도움이 안 돼요. 딱히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행사 상품 개발이나 판매를 했을 때 그러면 가이드 쪽으로 갈 생각이다 하면 외국어 자격증 이런 게 외국어 좀 자격증은 조금 필요하죠. 영어는 어. 필요해요. 영어는 만민 공통국어이기 때문에 어, 한국어가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영어죠. 영어기 때문에 네. 영어는 필요해요. 근데 토익 같은 거 말고 네. 말하는 회화 능력, 토익 스피킹 이런 거 예, 스피킹 맞죠? 같은 종류가 제일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토익은 단어 맞추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네. 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실생활에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토익에 나오는 단어 같은 거 말해봤자 어차피 도움 안 돼요. 그거는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그 같이 가는 여행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질적인 대화, 장사 같은 만약에 상품 뭐 물건 같은 거 고객님이 산다고 하셨을 때 흥정 같은 거 할 때 토익은 도움 안 돼요. 실질적인 단어, 실질적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객님이 뭐 저걸 사고 싶다 하면 가이드 분이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이랑 외국어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지인 가이드가 대놓고 있어요 요새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는 영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 쪽으로는 영어는 가이드 필요하고 쪽으로 영어는 좀 필요해요. 뭐 상담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굳이 영어는 필요 없다. 예, 왜냐하면은 네. 굳이 뭐 한국인한테 한국인 상담한테 영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일단-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런 거 조금 도움이 되죠. 많이 어. 도움이 돼요. 엑셀 같은 거는 네. 되게 많이 음. 왜냐하면 엑셀로 대부분 가격 같은 거 안내하면 엑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설명문 안내 같은 거는 한글 같은 거 작성하면 오히려 좋고요. 이제 출입국 카드라고 웬만 해외에 들어갈 때 입국 카드 작성하는 거 그런 네. 거 같은 거 작성하는 것도 엑셀이면 좀 보기 좋아요. 그럼 엑셀을 잘 다루면 좀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엑셀 같은 거나 한글 같은 거 잘 다루면 오히려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여행 관광 관련 학과들을 생각해 보면 딱 관광학과, 직접적으로 관광학과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어문 계열 학과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관광학과랑 어문학과 중에 어떤 학과를 졸업하는 게 취업이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이요. 관광이 확실히. 제가 관광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시는 이제 여행사에 들어가시는 고객님들이네요. 습관이 됐어요. 미안해요. 자, 청취자분들이 네. 막상 알아보면은 어문학과보다는 관광학과가 더 많아요. 어문학과는 어문학과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인솔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학과를 더 쳐줘요. 관광학과에서 관광학과로 졸업한 타학과 학생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조금 졸업하고 난 뒤에 웬만해서 좀 받아요.
아니면 졸업 직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죠. 관광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이나 졸업 직전의 학생은 자기 학년이 웬만해서 한 2학년부터, 대부분 2학년부터긴 하죠. 그때부터 수업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쯤에 자격증을 주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대부분 관광 업종에 들어가는 건 관광학과가 나와요. 왜냐면 시험 같은 가이드 시험이나 이런 것도 관광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일정한 과목에서 어느 한 특정한 과목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게 되면 시험 몇 개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과보다는 관광학과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럼 학교를 다니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면제를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관광학과는 예, 그렇죠. 그래서 관광학과가 더 유리하다 예. 그 말인 거죠. 한 4개인가 6개 중에 6개를 치는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면제가 돼요. 관광학과를 다니면. 네. 어, 그렇다고 어학과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학과도 일정한 어떤 특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이죠. 대학교 시험 말고 국가에서 인정한 토익 말고 이제 다른 쪽 그런 쪽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그 외국어과는 면제가 돼요. 다만 다른 건 치셔야 돼요. 그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이거는 약간 앞에 얘기랑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여행사도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가이드라든지 뭐 인솔자라든지 뭐 앉아서 사무직으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뭘 할지 선택을 할 때 특별하게 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나요? 일단은 상담이랑 가이드 그러니까 인솔자나 상담 쪽은 무조건 서비스업이에요. 이건 인솔자랑 가이드는 서비스업. 네, 그리고 판매자 그러니까 상품 상담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도 서비스업이에요. 결국은 직접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됐던 얼굴을 보고 하던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할 테니까. 그럼 서비스업이니까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성격이 되게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웃는 얼굴, 웃는 스마일. 얼굴. 힘들어도 스마일을 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객님이 무슨 소리를 하든 스마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상품 기획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그렇게 막 성격이 막 무조건 좋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남들이 안 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같은 거 조금 이제 창의력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걸 보면서 저걸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연결 시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다른 걸 하나를 더 봐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고객님들 자연스럽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코스를 코스를 잘 짜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좀 필요하죠. 그 외엔 대부분 여행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일단 서비스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좋든 나쁘건 얼굴에 웃음만 지을 수 있으면서 여름 상냥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일단 플러스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답변에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여행사 직원에 잘 맞는 성격 유형, 반대로 여행사와 좀 안 맞을 것 같은 성격 유형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잘 맞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잘 맞는 유형은 속이 썩어 있든 범죄자든 뭐가 네. 됐던 간에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어 우상.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은 여행사에 좀 잘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작 착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험악하고 안 좋으면 고객님들이 왠지 겁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어쨌거나 안 맞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상품 상담하러 갔더니 웬 험상궂고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그런 아저씨가 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네, 무서워요. 그렇겠네. 네. 말도 먹고 이거 한번 다시 나오죠. 이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져요. 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겁먹고 잘못을 빌게 되는 그런 느낌은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좀 잘 맞는다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알바를 다들 해보셔. 카페 알바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에서 네. 주문받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웃으면서 주문 받는 그런 느낌. 아,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는 진짜 막 가이드나 이런 기획 쪽이나 이런 특별한 쪽이 아닌 이상은 그냥 한글 읽을 줄 알고 컴퓨터 좀 다룰 줄 알면은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그럼 이제 바쁘실 텐데 이제 시간 내서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좋네요. 아주 좋네요. 이런 감사의 말 들어보니까 얼마만인지 아주 좋네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나요? 정말 저 텐션이래요. 네. 마지막까지 이게 텐션이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아 근데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더 밝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단 목소리 무조건 자체가 톤을 올리세요. 그 톤을 올리는 게 최대한 올리세요. 아, 이 정도까지 올려야지 뭐 가성을 낼 수도 없고 뭐 좀 비슷하게 내세요. 갑자기 상담해주고 있어. 갑자기 제가 상담해주고 있네요. 소감 톤을 물어봐놓고 자기 톤을 고민 올리라고요? 얘기하는. 톤을 올리세요. 어, 되게 웃으면서 하이톤으로 소리 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 톤이 되게 높게 네, 그렇게 알겠- 하면은 높게 자연스럽게. 소감 물어봐주세요. 높게 예. 높게 원래는 어. 느낌 원래 이제 소감 얘기할게요. 제가 더 소감 얘기하죠. 원래는 솔직히 여기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이제 고수님이죠. DJ 고수한테 그냥 농담 삼아 야 사람 뭐 없으면 나 여행사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정말 아. 이렇게 됐네요. 원래 그때 농담 삼아 말했고 진짜는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성우 쪽이나 오. 아니면은 이제 유튜버 그러니까 게임 스트리머 그런 쪽으로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그땐 정말 고수 씨한테는 정말 농담삼아 말한 게 이래서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괜히 그런 거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튼 여행사로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면서 질문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저도 많이 아는구나. 5개월 동안 월급 루팡을 한 건 아니구나. 월급 루팡을 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참 특별한 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다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예, 그런 느끼신 게 거네. 참 저도 참 뿌듯하네요. 내가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해서 처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들어오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 한두 개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완벽하게 한 것 같네요. 참 뿌듯하네요. 5개월이지만 많은 예. 것을 배우고 말 버려야 할 텐데 말 버려야 돼요. 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먹어야 돼. 아 여행사 거기 안 갈 거라서. 예, 거기서 그러니까 안 갈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기억 자체를 지워야 돼요. 나는 거기서 일한 적이 없다.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너무 여기에서 다 털어버리고. 예,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한 달 남았죠. 12월이면 아. 끝났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 되게 좋아요. 아 그렇게 안 맞으셨어요? 정말 안 맞더라고요. 어떤 점이 정확히? 어떤 점이냐면은 일단은 상담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옆에 사장님이 있다는 것부터 이미 스트레스가 아니 받죠. 사장님 때문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사장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월급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깨닫는 네. 경우였어요. 옆에 바로 사장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하고 있죠. 이제 한 달 아. 남았어요. 아 그래도 용케 5달 잘 용케. 버티셨네요. 그 사장님 옆에서. 사장님 옆에서 버티고 있죠. 아 근데 저 같아도 바로 옆에 사장님 그러니까요. 있으면은 네, 눈치 되게 보여요. 스트레스 받고. 더군다나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아, 네.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옆에 바로 근데 질문에 중간 관리직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이 아무도 없고 그냥 바로 바로 인턴 사장님한테 사장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묻는 거에서 그냥 묻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장님 한숨을 푹쉬면서 이제 대답해줘요. 아. 거기서 벌써 이미 짜증이 나는 저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해. 아니 내가 몰라 당연히 인턴으로 왔지만은 굳이 얘기하면 직장 체험인이잖아요. 네. 직장 체험하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질문한 거 거기서 네.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해주면 내가 아. 그럼 일을 하고 싶겠냐? 그 앞에다 대고
거기 앞에다 대고 한숨 쉬면서 하지 마시죠라고 대놓고 말할 아, 그런 용기가 없어요. 사장님한테 네. 이거 라디오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뭐 다른 활동이나 뭔가 다른 활동 때문에 아, 조금 뭐 쉬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긴 했어요. 또 뭐 우리 982 작가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해보니까. 남수가 안 온다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잡담하면서 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풀어줘가지고 재밌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고마워요. 처음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김명철 심리학자의 이 멘트 하실 때 네, 되게 또박또박 뭔가 약간 말을 단어마다 약간 끊으면서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와 진짜 잘한다 이러면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네. 아주 훈훈하네요. 아주 네, 좋네요. 마지막이 제가 망친 걸 아주 훈훈하게 끝내네요. 자, 아주 좋아요. 빨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 5화를 방송을 하는데 지금이 5화거든요. 네 지금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란 뜻이. 네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프롤로그 느낌으로 따로 에필로그. 아 에필로그 이 텐션도 낮고 일단은 말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문제는 저희가 5번째 녹음하는데 이게 굳이 그냥 저희가 5번의 녹음을 끝으로 제가 오늘 녹음을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건 5번째 녹음에 저희가 5화입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남수야. 아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러면 아, 빨리 제가 정리해서 할게요. 제가 해주세요. 할게요. 빨리. 자 다시 정리해서 제가 천천히 정리해서 해주세요.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내가 안 적어져가지고 그쵸. 뭐 작가님이 잘못했네. 네, 제가 저희가 못 총 7회를 하는데 5회 5회. 아 그러니까 그 프롤로그 에필로그까지 합쳐서 죄송해요. 네. 다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저희가 총 7회를 방송을 하는데 처음 프롤로그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합쳐서 7회고 이제 게스트 분을 모셔서 하는 방송은 총 5회. 지금이 잠시만 왜 구성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아니 멘트 만들어 수성님. 주세요. 멘트. 수성님 아 자, 멘트 잘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달라요. 아. 굳이 그거 구글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알겠어요. 우리 제가 게스트로 왔지만 우리 잡다한 이야기 7회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1, 2화 그 중에 2화는 에필로그 프롤로그고 본화 이 5화가 오늘 녹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와 다음 잘하시네. 녹음할 아,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대로. 이거 그냥 이거 쓰세요. 아 이거 이거 쓰세요. 굳이 뭐 다시 녹음하나요? 이거 쓰죠 우리.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음에 녹음될 거, 다음에 방송될 거,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줄 거, 그것은 마지막 녹음 에필로그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 멘트를 대신 해주셨으니까 게스트가 마지막.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부달라 식구잖아요. 네, 지금까지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정은수, 구성 982 작가님, DJ 982 DJ 수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